지금 절대 사면 안 되는 아파트 유형 5가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대부분 집을 살 때는 시세 차익을 생각하고 집을 사죠. 그냥 발 뻗고 편하게만 자려고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내 집 마련 하실 때 솔직히 90% 이상 방향성을 잘못 잡고 계세요. 각종 영상에서도 어디가 오를지에 대해서만 주구장창 말씀을 해주시는데, 원래는 사면 안 되는 아파트부터 알아야지 리스크를 제거하고 갈 수 있습니다. 당장 사서 오르는 것도 중요한데 안 떨어지는 걸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면 안 되는 유형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천천히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로 거래량이 없는 아파트입니다. 올해 4월부터 10월 15일까지 기간을 설정한 다음에 거래량을 꼭 한번 살펴보세요. 기간을 이렇게 설정한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2월 달에 토어제가 풀리면서 거래량이 급상승했습니다. 강남 3구 중심으로요. 그리고 3, 4월 달이 되어서야지 수도권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부터의 거래량을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선호되는 단지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건 수요가 많다는 얘기고 황금성이 좋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시세가 상승하려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거래량이 많은 경우랑 거래량이 없는 경우에도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거래량이 많았을 때의 단지를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게 점진적으로 점점 쌓이면서 시세가 탄탄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갑자기 뜬금없이 거래가 없는데 신고가를 찍는 경우는 그 다음의 방향이 되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단 거래량이 많으면서 시세 상승을 할 수 있는 단지를 찾는 게 가장 우선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2023년도 이후에 반등을 하지 않은 단지를 찾아내는 것. 거의 3년 동안 안 올랐으면 다들 그런 생각 하시거든요. 앞으로는 오르겠지? 근데 앞으로도 안 오를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2020년도 대세 상승장이 있었어요. 그때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동두천 끝까지 다 올랐고, 지방 같은 경우는 소도시, 외곽까지, 저가주택까지 모든 주택들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때를 생각해서 정고점을 찾고 내가 단지를 분석하다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시장과는 전혀 맞지 않는 트렌드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다주택자 이런 거 없어요. 투자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정책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흐름에 맞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금액이 안 오르다고 해서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정 금액 상승한 단지들부터 먼저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수강생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 이거 재건축이랑 리모델링 한다던데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매물을 보러 갔다가 부동산에서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소장님이 이거 이제 재건축이랑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가격 많이 오를 거예요 라고 분명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믿고 들어가셨다가 여러분들 무덤까지 가져가실 거예요. 요즘 재건축 재개발이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의 단계, 리모델링의 차이점 등을 좀 아시고 현재 어떤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지, 이게 조합 설립 인가는 됐는지 사업식 인가가 됐는지 관리처분 인가를 득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구간별로 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 이런 부분도 다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이거 될 거니까 호재라는 식의 얘기를 먼저 듣게 된다면 집에 돌아오셔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접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막연하게 그냥 들어갔다가는 진짜 이거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이 나홀로 아파트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긴 한데, 수강생분의 실제 사례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나홀로 단지라고 해서 딱 한 동짜리였어요. 한 동짜리 160세대 아파트였고요. 이게 어디 있었냐?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열망하는 강남구 소재의 나홀로 단지였습니다. 다들 강남구에 아파트 있다 그러면 좋죠. 물론 기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좋은 건 맞지만 왜 나홀로 단지를 피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2월달 말쯤에 토호제가 풀렸어요. 그러면서 강남이랑 송파, 서초를 중심으로 해서 강동구까지 한 달 사이에 거래량이 진짜 급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수강생분이 한 채를 강남의 나홀로 단지를 가지고 있었고, 갈아타기를 계속 이제 엿보는 기회였는데, 이제 기회다 싶어서 무조건 매물을 팔고 갈아타기를 이제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상태였는데 집이 안 나가는 거예요. 160세대에, 그리고 저층이었단 말이에요. 층수가 낮다 보니 선호도가 낮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아파트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나홀로 아파트가 상승할 때는 거의 끝물에 조금 올라요. 근데 이 아파트를 결국에는 한 달 뒤에 팔았거든요. 한 달 동안 다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는 5억, 6억씩 기본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이 단지는 시세가 오르지도 않고 160세대다 보니 세대도 작죠. 거래 안 되죠. 시세 측정하기도 힘들죠. 찾는 사람은 없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세 상승의 흐름과 많이 동떨어진 상황을 좀 연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팔고 나서 8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거의 안 올랐어요. 이때 동안 거의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은 기본 7, 8억씩 올랐단 말이에요. 그 오를 동안 같은 강남구 소재지만 나홀로 아파트의 성적을 보시면 왜 나홀로를 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끝단지입니다. 끝단지. 끝단지가 뭐지? 단어를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끝이라는 용어는 처음, 중간, 끝 할 때 그 끝이에요. 제 가장 끝에 있다는 얘기인데, 막혀 있다, 확장성이 없다, 이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동네 가장 끝자락에 산 밑에 있는 막혀 있는 단지는 제가 웬만하면 좀 피해라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임장 갔을 때 가면 공기 좋죠, 새소리 나죠, 조용하죠, 쾌적하죠. 이런 환경 때문에 매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실거주 요건에서 나는 좀 편하게 자연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시세 차익을 조금이라도 얻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단지는 좀 피하셔라. 제가 왜 그런지 수강생의 사례를 또 한번 가져와 볼게요. 결혼 앞둔 예비 신혼 부부셨고 원래는 6억 이하를 보려 했어요. 왜냐? 디딤돌 대출을 좀 받으려고 금액대 설정을 일부러 6억 이하로 하셨는데, 직장이 강화문 쪽이라서 서대문구에 3호선 라인을 좀 보셨어요. 여기 가시면 특징이 도로는 좁고 양쪽으로 인왕산이랑 막혔기 때문에 굉장히 가팔라요. 경사도 져 있고. 자, 이 동네를 찾다가 처음에 6억 이하의 단지를 31평대로 보셨단 말이에요. 평대도 크죠? 그럼 평당가가 낮아지게 되는데, 이런 단지가 서울에서 과연 6억 이하로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데, 자, 제가 여길 가보면 내분순환 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그 아파트가 보여요. 되게 굉장히 높게 크게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경사가 져 있고 고가도로의 바로 앞쪽에 맞닿아 있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멉니다. 가장 멀고 인왕산 바로 밑에 끝자락에 딱 있기 때문에 완전 끝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결국 이분들은 좀 금액대를 좀 더 높여서 7억대로 사셨는데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지금 최소 1억은 올랐거든요. 실거래가 자체가 1억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물 호가는 더 높죠.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단지, 6억 이하 단지, 처음에 봤던 단지의 거래를 한번 볼게요. 금액대 변화가 있나요? 없어요. 없거든요. 과연 이 사람은 예전에 이 단지를 먼저 샀다고 그랬을 때 출퇴금도 힘들 뿐더러 시세 차익도 없었다면 굉장히 투자를 하고 나서도 낙심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겠죠. 이런 동네도 그렇고, 특히나 1호선 지하철, 지상철이죠. 그런 경우도 단절이 많이 돼 있는데 뒤쪽으로 산으로 좀 막혀 있는 곳은 확장성이 정말 없기 때문에 개발하기도 쉽지가 않아서 노후된 도시의 느낌이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끝단지는 좀 확장성이 없이 끝으로 막혀 있는, 특히나 산에 고가도로에 막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정보를 봤을 때 좀 어떤 느낌이 좀 드시는 것 같아요? 한순간의 선택이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좌지우지하거든요. 우선 집을 살 때 오르는 거를 먼저 찾기보단 조금 피했으면 하는 아파트의 유형을 제가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걸 먼저 알고 접근을 하면 고생을 안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수를 하시고 조금이라도 시세가 오르게 되면 우리가 또 이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자본주의 시장에 바로 참여하게 됩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부업과 같은 재테크에 눈을 뜨게 되면서 자산 소득을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현금 흐름을 또 발생하는 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를 만났던 수강생 분들은 지금 전부 재테크를 하고 계십니다. 부업 같은 것도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이제 아무것도 모르던 분들이 집을 사고 나서 자본주의 세계관을 넓히는 걸 보면 정말 제가 많이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재테크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부동산은 기본이고 주식, 부업까지 돈 버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수백 명이 지금 참여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돈 버는 방법을 배우고 있고 실제로 실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내 집 마련 하실 때는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부터 먼저 공부를 하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이 5개는 피해가자라는 마인드로 좀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거나 다른 의견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